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장도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3일 날 있었던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변론 준비 기일 소송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드렸던 것처럼 노소영 관장이 2023년 3월 최태원 회장과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김희영 씨를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합니다. 일종의 상간 소송이죠. 당신이 나의 남편과 불륜행위, 부정행위를 해서 가정에 파탄 났으니까 이로 인해서 내가 받은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해라. 부권을 침해했다고 하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 드디어 이제 최근 11월 18일 날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고요. 변론 준비 기일 특성상 앞으로 1심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양 당사자가 어떤 형태로 이제 쟁점을 정리하고 뭐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그 외에 뭐 소송이 아닌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양측 대리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1월 23일 변론 준비 기일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노소영 관장은 그 김희영 이사장에게 최태원 회장이 1,000억 원을 썼다 주장을 했다고 하죠. 이에 대해서 이제 김희영 이사장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약 그 30분간 진행된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 준비 기일에서 뭐 재판장은 그 피고죠. 김희영 씨 소송 대리인에게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어떤 그 부정행위를 한 거는 맞는지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 물어봤고 뭐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는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뭐 기초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이혼 사건에서도 이미 그 가정관계가 파탄됐다는 전제 하에 이제 재산 분할을 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되 이제 위자료의 액수의 과다에 대해서 이제 아마 따지는 형태로 서로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뭐 자료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형태로 따져보는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것 같아요. 노소영 관장 측 소송 대리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일간지에 이제 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뭐 이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한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 뭐 예를 들면은 김희영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TNC 재단 기부금 그리고 뭐 김 이사장이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걷는 돈을 포함하면 1,000억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이미 지금 함께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랑 뭐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까지 합치면은 훨씬 그 지출 금액이 많다. 사실은 이런 금액이 가정관계가 유지되고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으면은 이제 노소영 씨와 최태원 회장 그 부부의 생활에 이제 사용돼야 되는 돈인데 이 돈이 다 저쪽을 갔으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얼마의 위자료를 인정받을지 인정하는데 곧 참작을 해달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김희영 이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바로 입장문을 내서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다. 증거로 확인됐다는 것도 전부 다 거짓이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고 노소영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이 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완전한 그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의 원칙들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 행위다. 노소영 관장뿐만 아니라 그 소송 대리인한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나 고발을 할 수 있다. 소송 대리인도 지금 문제 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좀 다투어졌어요. 특히 이제 김희영 이사장 측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 청구가 어느 정도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최태원 회장이 언론에 어떤 혼외자라든지 이런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게 2015년인데 지금 소송 제기량이 2023년이죠. 그러면은 이미 위자료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됐다.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최태원 회장의 어떤 그 사건은 아니지만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의 어떤 재산 분할이라든지 어떤 그 혼인관계 파탄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는지 다 맞물려가는 소송이죠. 관련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 이미 지났죠. 19년에 본인도 이혼을 구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으니까 그럼 이미 3년 지나고 나서 소멸시효 완성되고 나서 이제서야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니까 사실상 이거는 본인도 이혼 의사 밝혔으면은 혼인 관계는 이미 종료된 거 아니냐. 불법 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안날로부터 3년 이내 소송 제기해야 되는데 2019년에 이미 본인도 반소로 이혼 구한다고 소송을 제기해놓고 4년 지나서 지금에 와서 나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항변 받아들여질 것인가 여러 가지 공격 방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는 아직 그 1심에서 이혼은 판결에서 두 사람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한다라는 게 이제 판결에 나오기는 했지만 쌍방 지금 항소에서 2심에서 지금 다투고 있죠.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그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이게 법률적으로 확정됐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소송 계속 중이라고 하는데 소송이 이제 그 신급에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소송 계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언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 기본적으로는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나서 판결이 확정되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나온 시점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혼인관계가 이제 종료됐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이제 확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에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먼저 하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했던 김희영 관장도 2019년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를 하면서 이제 청구 취지를 늘리죠.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의 절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놔라. 현재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대략 한 1조 5천억 가량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반소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오죠. 1심 판결이라든지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 인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항소를 했죠. 항소해서 지금 2023년 11월 항소심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고 이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노소영 관장은 거의 즉각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8개월 걸려가지고 3년 11월 23일에 위자료 소송도 변론 준비 기일이 최초 열렸습니다. 2024년 1월 18일 위자료 소송의 제1회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는데 변론 기일 진행 과정 그리고 실제 김희영 이사장의 소송 대리인이 노소영 관장의 대리인을 상대로 법률 고소 고발 절차를 진행할지 향후 진행되는 절차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을 확인하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설정, 알림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